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면 열이 방출되거나 또는 흡수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어떤 이론적인 계산과 또 화학 실험을 통해서 진짜 화학 반응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그러면 방출된다면 얼마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흡수된다면 얼마 에너지가 흡수되는지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기 전에 용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왜냐면 이걸 알아야 열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먼저 이 비열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비열이 크다, 그 온도 변화가 작다, 이 정도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비열이 작다, 온도가 잘 변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정확한 비열의 정의는요, 어떤 물질이건 물질 1g을 1도 온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건 1g 1도 올리는데 에너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온도가 잘 안 변하는 거죠. 비열이 작다? 그러면 어떤 1g 1도 올리는데 에너지가 조금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온도가 잘 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단위죠.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뭐다? 열량을 뭐 줄로 할 수도 있고 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줄 퍼 그램 도시가 된다. 무슨 뜻입니까? 1g 1도 올리는데 몇 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느냐가 비열이 되는 겁니다. 보통 비열은 스몰 c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열 용량은 뭐냐? 어떤 물질을 1도 온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랍니다. 뭔가 비슷한데 다르죠? 비열은요, 1g 온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이거든요. 열 용량은 그냥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열이 10이면 1g 1도 올리는데 10만큼 필요한 거죠. 5g이면 10에다 5 곱하면 되잖아요. 비열이 3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1g 1도 올리는데 에너지가 3줄 필요해. 10g이면 곱하기 10 하면 되죠. 그래서 열 용량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비열에다가 뭘 곱한 것과 같다? 질량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비열이 주어지고 질량이 주어지면 찾아서 곱하시면 되고요. 열 용량이 주어지면 뭘 찾을 필요가 없습니까? 질량을 찾을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열 용량이라는 것 자체가 비열에다가 뭘 곱했으니까, 질량을 곱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비열의 단위는 라지 C를 쓰고요. 기호를. 그래서 라지 C는 스몰 c 비열에다가 뭘 곱한 거다? 질량 M을 곱했다. 그럼 보세요. 아까 비열의 단위가 줄 퍼 그램 도시였죠? 여기다가 질량 그램을 곱했으니까 그램 약분되고 뭐가 되는 겁니까? 줄 퍼 도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흡수하거나 발생한 열량은 이런 거죠. 자, 비열이 줄 퍼 그램 도시죠. 단위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열량의 단위는 줄이거든요. 그러면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야 그램 약분되죠. 그 다음에 도시를 곱해야 도시 약분되고 열량만 남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요, 비열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질량을 곱하고, 거기다가 도시라는 건 화학 반응, 그러니까 열이 방출되거나 흡수해서 얼마만큼의 온도가 변했는지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하면은 뭐다?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현하면 Q는 뭡니까? 비열이 스몰 c, 질량이 스몰 m, 그 다음에 온도 변화를 보통 델타 T 이렇게 많이 씁니다. 또는요, 어차피 비열과 질량을 곱한 게 열 용량이죠. 그러니까 라지 C 곱하기 델타 T를 계산해도 무방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열량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열량계 하면 말 그대로 어떤 화학 반응에서 얼마만큼의 열을 방출 또는 흡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제일 간단한 게 간이 열량계가 가장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물이 들어있고 젖계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 물의 온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온도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에다가 A라는 물질을 녹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즉 A를 용해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A가 용해되는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A가 녹으면서 열을 방출하겠죠.
그 열을 누가 흡수하는 겁니까? 물이 흡수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A가 물에 녹았으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지금 용액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용액의 온도 변화를 모니터해서요, 용액이 흡수한 열에너지가 결국 A가 용해하면서 방출한 뭐와 같다? 열에너지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식을. 여기 있죠.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을 결국 뭐 한다고요? 용액이 얻거나 잃은 열량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용액의 비열에다가,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액의 온도 변화를 곱하면 우리가 용액이 얻거나 잃은 열량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이 결국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이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근데요, 이 간이 열량계가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면요, 사실 자, A가 용이 되면서 열을 방출하면 물도 열을 흡수하지만 아무리 스티로폼 용기라 하지만 용기도 뭘 합니까? 에너지를 흡수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하죠?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또는 A가 용해되면서 발생한 열을 우리는 100% 물이 흡수한다고 가정을 해버리니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실제로 물이 용기의 온도를 올리는 데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뭐 좀 더 정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젖개의 온도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열량계는요, 이 통에 어떤 흡수하는 또는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고려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다?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가 간단하고 좋은 점이 있지만 통이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간이 열량계의 어떤 그런 한계점을 보완한 게 바로 통열량계입니다. 자, 통열량계는 뭐냐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요 안에서 반응이 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열이 방출할 수도 있고 흡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물도 물론 열을 흡수할 겁니다. 또 뭔가를 녹였다면 용액도 물을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근데 거기다 계산해 주는 겁니다. 뭐까지? 바로 통이 얼마의 열을 흡수했는지를 계산해 주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기 있죠.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은 첫 번째 물이 얻거나 잃은 열량만 생각한 게 간이 열량계죠. 그런데 통 열량계가 얻은 또는 잃은 열량까지 계산해 준 게 바로 통 열량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이 얻거나 잃은 열량은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를 써주면 되고요. 이 통의 질량을 매번 잴 수는 없으니까 아예 열 용량을 딱 알고 있는 용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통 열량계의 뭡니까? 이게 열 용량이죠. 할 때마다 통의 질량 재고 비열 할 수 없으니 애초에 통의 열 용량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통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하면 되겠죠. 그리고 간이 열량계도 마찬가지고 통 열량계도 마찬가지지만 열평형이라고 해가지고 접촉해 있는 물체, 접촉해 있는 물질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같아집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죠? 열평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의 온도 변화량이나 통열량계의 온도 변화량은 사실은 뭐 할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어차피 물이 통열량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 물의 온도 변화만 주어지거나 통열량계의 온도 변화만 주어진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결국 온도 변화는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자, 문제 풀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연습 1번. 이게 뭡니까? 스티로폼 보이죠? 이게 통열량계. 이게 간이 열량계. 이게 뭡니까? 통열량계 되는 거죠. 자, 연습 2번. 25도씨의 0.1몰 농도 수산화탄 수용액 100g에 25도 0.1몰 염산 100g을 완전히 중화했다. 그랬더니 최고 온도가 32도가 되었다. 그럼 일단 쉬운 것부터 갑시다. 온도가 원래 25도씨였는데 자, 어떤 반응을 했더니 32도씨가 됐다. 온도가 상승했죠?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구나. 왜? 중화 반응이니까. 그리고요, 델타 T 온도의 변화량은 몇 도다? 7도씨가 된다. 그 다음 이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을 구해라.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아닙니까? 비열 얼마입니까? 4. 적어볼게요. 4줄 per 그램
도씨. 요게 비열입니다. 곱하기. 자, 이게 지금 용액의 비열이죠. 온도가 25에 32 된 것도 용액이죠. 용액이라는 건 뭡니까? 수산화탄 수용액 100g과 염산 수용액 100g을 섞은 거니까 용액의 질량은 100 더하기 100을 해서 200g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램 약분이 되죠. 마지막 온도가 몇 도 변했습니까? 델타 T가 7도씨. 역시나 도씨 약분되니까 800 곱하기 얼마입니까? 7입니까? 그러면 5600이 되겠죠. 5600 단위는 줄, 만약에 킬로줄로 바꾼다면 5.6 킬로줄. 뭐 어떤 걸로 답하셔도 좋습니다. 문제에서는 킬로줄로 답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죠. 간단하죠? 자, 연습 3번. 통열량계를 이용하여 탄소가 연소할 때 방출한 열량을 구해라. 열 용량이 얼마인 통열량계가 있었고 탄소가루를 4g 넣었대요. 그리고 통열량계에 물을 2kg 채웠대. 그리고 델타 T가 25에 35니까 델타 T가 몇 도입니까? 10도입니다. 선생님, 물의 온도 변화가 10도면요. 통열량계는요? 말했죠? 똑같죠? 왜? 물이 통열량계에 들어있었으니까. 물의 온도가 25도일 때는 통도 25고 물의 온도가 35면 통도 35도가 되니까. 그래 놓고 탄소를 1g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을 계산해라. 해봅시다. 자, 잘 보세요. 탄소 4g이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했을 겁니다. 두 가지 보는 거죠. 물이 흡수한 열과 통이 흡수한 열. 자, 물부터 갑시다. 물 질량 얼마입니까? 2kg이죠. 물의 질량 곱하기 비열 나와 있을 텐데요. 물의 비열 어디 있죠? 여기 있네. 4.2 kJ per kg 도씨. 단위를 항상 적는 이유는 단위를 적고 약분을 시켜줘야 단위 환산의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 몇 도입니까? 10도.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통열량계는 비열이 없죠. 대신에 비열 곱하기 질량에 해당하는 열 용량이 주어졌죠. 1.8 kJ per 도씨. 1도 올리는데 1.8 kJ 필요하다. 근데 온도 몇 도 올랐습니까? 10도가 올랐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요. 자, 이걸 뭡니까? 8.4입니까? 84하고 18 더하면 되죠? 102입니까? 102 kJ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102 kJ은 누가 연소됐냐면 탄소 가루 몇 g이? 4g이 연소했을 때 발생한 열입니다. 여기서 실수 많이 하거든요. 문제에서 분명히 탄소 1g이 연소할 때 그랬죠. 4g이 100이면 2g은 51. 1g은 얼마겠습니까? 51의 절반이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답은 100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102kJ를 얼마로 나눠줘야 된다? 4로 나눠가지고요. 4, 2, 8, 그 다음에 4, 5, 20, 4, 5, 20. 얼마입니까? 25.5 kJ per g. 요게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의 양을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딱 이 값으로 답이 되는 게 아니고 1몰이냐, 1g이냐 등을 잘 확인해서 최종적인 답을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만 좀 다뤄봤는데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풀이 시간에 다뤄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